네, 안녕하세요. 토스코어 데이터 분석가 고은솔입니다. 네, 저는 토스코어 전략, FP&A, 커머스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타이틀을 뭐로 정하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토스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진짜 A/B 테스트, 이 타이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흥미가 생기셨을까요? 아마 이 발표 주제를 보고 관심을 보이신 분들은 저와 같이 데이터 분석가이시거나 혹은 데이터 분석가와 협업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마다 데이터 분석가를 보는 기준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워낙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 데이터 분석가들은 다른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게 되고 데이터 분석가와 많이 협업을 하시는 분들도 데이터 분석가와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약 한 10가지 정도만 나열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데이터 수집, 정제 전처리, EDA, 비즈니스 지표 정의 등등. 데이터 분석가시라면 지금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요. 아마 업무의 비중은 회사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데이터 분석가시라면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토스에 최근에 새롭게 합류하신 데이터 분석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토스에 합류한 이유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프로덕트 중심의 회사에서 본인의 분석이 실제 액션으로 이어지고 임팩트를 내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프로덕트 중심의 조직에서 데이터 분석가에게 요구되는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뭘까? A/B 테스트, 비즈니스 지표 정의 및 모니터링,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인사이트 도출 등등 정말 GPT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마침 제가 진행한 분석 케이스 중에서 이 모든 부분을 잘 포함하고 있고 토스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과정으로 일을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어서 해당 부분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발표자분들께서는 토스의 분석 문화, 분석 프레임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발표를 해주신다면 저는 실제 토스의 데이터 분석가가 진행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토스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의 과정을 보다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토스는 내부 100, 외부 0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모든 구체적인 수치 등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부분을 스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토스에 함께 하시게 된다면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들은 사용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TV 광고, 5개 광고, SMS, 푸시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스도 또한 이와 같은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토스는 푸시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푸시는 사용자와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별도 비용 등이 없다 보니 정말 가성비가 좋고 효율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푸시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관의 유저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푸시가 보낼 수 있는 유저 풀이 확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토스의 경우 2,900만 명이라는 매우 많은 가입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푸시라는 매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토스는 각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사일로가 제품의 푸시 발송에 대한 DRI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제품을 부스팅하고 운영하기 위한 매체로서 푸시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앱을 향해 나아가는 토스는 계속해서 유저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고 현재는 약 1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제품당 하루에 푸시를 한 가지만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푸시 동의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보더라도 하루에 정말 많은 푸시가 발송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지금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푸시 발송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도 클릭률, CTR이 계속 높아질 수 있었다면 매우 좋았겠지만 현실에서는 과거의 CTR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매우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푸시 발송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푸시 CTR은 반대로 우하향하는 모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여도 매우 당연한 결과일 것 같은데요. 아무리 내가 잘 쓰는 서비스 혹은 관심을 보일 만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여러 푸시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푸시 반응 역치가 매우 높아지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스는 유저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푸시 CTR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워킹하지는 않았고 정말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주제라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난한 여정, 낮은 푸시 CT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PO, PD, DA로 구성된 길드가 만들어졌는데요. 토스의 제품 조직은 보통 PO, PD, DA, 프론트 개발자, 서버 개발자, 클라이언트 개발자 등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각 사일로 안에서 온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해당 시점에는 푸시 자체를 담당하는 제품 조직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드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은 EDA를 통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푸시 CTR이 떨어진 걸까?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저가 받는 푸시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사실은 정성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아닐까? 정성적인 것으로는 푸시 문구의 매력도가 그냥 떨어진 것 때문은 아닐까? 정말 깊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면서 EDA를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유저가 받는 푸시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CTR이 낮아졌을 거야 라는 가설을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 굉장히 단순하게는 푸시를 많이 받은 유저와 많이 받지 않은 유저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푸시는 맥락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품입니다. 토스에서는 유저의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고 푸시를 발송할 때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푸시를 다량으로 발송하여서 유저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매우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푸시에 관심을 가질 법한 유저들에게만 푸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세그멘테이션을 많은 것을 굉장히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푸시를 많이 받은 유저는 푸시를 많이 받은 이유가 있는, 푸시를 많이 받은 유저일수록 CTR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락을 모른다면 데이터를 잘못 해석할 법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제품이 바로 푸시였습니다. 얼핏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관련 맥락을 잘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데이터 시그널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가설을 하나하나 세우고 데이터를 살펴보고 데이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다른 방면으로 데이터를 쪼개보는 등 꼼꼼하게 데이터를 뜯어보며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여러 포인트들도 발견할 수 있었고, 작은 개선 포인트들을 찾아내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CTR 개선에 미미하긴 하지만 약간의 효과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저 세그밸류도 쪼개도 보고, 푸시 CTR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피처는 무엇일까 샵 분석을 통해서 파악돼 보고,
푸시 템플릿별로 시계열 데이터도 꼼꼼히 살펴보는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길드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푸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위함이었다는 것에 다시 집중하여서 지금 당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임팩트가 가장 큰 아이템을 정리해 보려고 했고, 유저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푸시 발송을 줄이는 디타겟팅 룰에 주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디타겟팅 룰을 통해 유저의 피로도를 낮추고 CTR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앞선 EDA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저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유저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푸시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고민해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매우 단순하게 근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n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n번 해당 푸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건 유저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푸시라고 정의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적의 n값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최적의 n값을 찾기 위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이드 이펙트는 최대한 없으면서도 유저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최적의 n값 후보군들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이 실험의 성공 포인트는 우리가 목표로 잡은 푸시 CTR과 사이드 이펙트 간의 조율 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보다 높은 CTR을 만들기 위한 n값을 뽑아보면 보다 진보적인 안을 운영해야 하니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시뮬레이션 과정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 매트릭, 즉 악화되어서는 안 되는 지표를 거의 완벽히 지키면서도 석세스 매트릭을 높일 수 있는 보수적인 안과 석세스 매트릭에서 더 높은 증분을 위해서 가드레일 지표가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는 진보적인 안 두 가지를 동시에 실험을 하는, 정확히 말해서는 ABC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BC 테스트가 아니라 ABC 테스트를 실험한 이유는 실험이 워낙 장기적인 실험이고 또한 전사 임팩트가 큰 실험이다 보니 보다 효율적으로 실험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실험 모수, 실험 기간, 석세스 매트릭, 그리고 가드레일 매트릭을 다시 잡아보았는데요. 유저의 행동이 단순히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으로 변하는 것을 보기 위해 약 2달이라는 긴 기간을 잡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충분하면서도 전사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도록 약 전 유저의 6%에게 실험을 돌리는 것으로 실험 대상군을 잡아보았습니다. 석세스 매트릭은 CTR 상승으로 잡아보았고요. 지켜내야 하는 가드레일로는 앱 오픈 AU, 서비스 AU 및 매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실험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개발에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토스의 푸시를 발송하는 플랫폼인 튜바팀과 협업하여서 실험 환경을 세팅하였는데요. 튜바는 토스에서 사용하는 내부 툴로 푸시 발송, 실험 세팅, 그리고 분석까지 모두 가능한 툴입니다. 보통은 제품 사일로 개발자들과 실험을 준비하고 튜바라는 툴을 사용하여서 실험 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약간 예외로 튜바 실험 세팅 툴을 타지 않고 백엔드에서 자동으로 실험이 돌아가게끔 했는데요. 이렇게 실험을 세팅한 이유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실험이 영향받는 일을 없애고 독립적으로 실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하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푸시를 발송하시는 분들도 이 실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튜바를 통해서 실험을 세팅을 한다면
모수의 랜더마이제이션이 보장이 되는 등 실험을 위한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이 잘 되곤 하는데, 이번 실험의 경우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만큼 실험 모수의 편입,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보장되는지 등등 실험에 진짜 들어가기 전에 여러 환경 및 조건 체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과정을 하나 더 거쳤는데요. 바로 이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전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험이니만큼 우리가 어떠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실험을 해야겠다고 도달하였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은 각 사일로에서 제품에 대한 DRI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사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데요. 이 실험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험이고 임팩트가 크다고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예외적으로 신경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제품 담당자들의 우려 목소리 또한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안을 더 잡아나가면 될지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슈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곁들였고요. 아무도 웃으신 분이 안 계신데 아마 뒤에 분들은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실험이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석세스 매트릭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한 지표들을 넣어서 대시보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실험 초반부터 결과가 매우 뚜렷하게 예상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험을 조기 종료하지 않고,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약속했던 2달의 시간이 지나길 기다린 후에 제대로 된 실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과 거의 그대로 일치하는 매우 아름다운 실험 결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석세스 매트릭으로 골랐던 푸시 CTR은 베리언트 1과 2 모두에서 약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푸시를 보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개선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진보적으로 안을 잡았던 베리언트 1의 개선이 베리언트 2에 비해서 약 0.5%포인트 정도 더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의도했던 대로 작동하여 클릭의 감소는 거의 없이 발송 건수만 감소한, 즉 유저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푸시를 발송시키지 않음으로써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푸시 클릭량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 포인트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앱 오픈 AU, 서비스 AU, 매출 등 사이드 이펙트로 우려되었던 부분은 이슈가 없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종료하고 전체 배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실험군을 확대하여서 좀 더 길게 지켜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전체 30%의 유저를 대상으로 실험을 확대하여서 약 1달 반 정도를 더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이변 없이 1차 실험에서 보았던 숫자 그대로 결과가 유지되어서 전체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수적인 안으로 배포를 할지 아니면 진보적인 안으로 배포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논의 끝에 약간의 CTR 개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보다 가드레일 지표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보수안을 베리언트 1으로 전체 배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 아이템 말고도 푸시 생태계가 스스로 잘 돌아갈 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다른 아이템은 뭐가 있을지, 광고 푸시 CTR을 높여서 보다 푸시라는 매체의 영향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넥스트 스텝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에서 시작하여 액션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실제 액션으로 임팩트를 내는 일련의 한 과정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역시 가장 확실한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원래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쉽진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보니 이를 더 극복하기 위해서 더 데이터 분석에 몰입하고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해냈을 때의 뿌듯함, 시뮬레이션한 값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예상한 임팩트가 만들어졌을 때의 뿌듯함도 당연히 더불어 왔고요. 혹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통해 액션 아이템을 찾아내고 실험을 통해 증명하며 실제 임팩트까지 이어지는 진짜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지는 않으실까요? 아니라면 혹시 이러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곳에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지는 않으실까요? 이러한 과정들은 많은 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